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어제 정부가 동해 북부선 강릉과 제진 구간을 53년 만에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북부선이 연결될 경우 예상되는 파급 효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4월 소비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수준인 2008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정부가 동해 북부선 강릉에서 제진 구간 복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김현철 장관은 한반도 뉴딜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파급 효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저께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 동해 북부선 강릉에서 그러니까 고성 제진 구간 제진이라는 곳이 고성 안에 있는 역 이름입니다. 네. 거기까지 이제 101km를 연장하기로 확정을 하고 거기서 어저께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기념식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 국토부 장관 또 최문순 지사 뭐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세리모니도 했어요. 이제 강릉과 이 고성 제진 구간이 그 동해 북부선이 연결이 되면 바로 이제 북한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원산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안변인데 안변이 바로 원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끊어졌던 이 남북의 물류가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서울 경의선 구간은 기술적으로는 수년 전에 연결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지금 차가 본격적으로 와다니지는 못하죠. 네. 그러나 이 동쪽 선은 원산을 넘어서서 특히 금강산 벨트 그동안에 한반도 남쪽에서도 좀 낙후됐고 북쪽에서도 낙후된 한반도 동남과 동북을 연결하면서 금강산 또 원산, 나진 특히 위에 훈춘 지역을 연결하면서 한반도 경제의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시베리아 철도해서 결국은 유럽까지 연결될 수 있는 네. 한동안 끊어졌던 우리의 육로 대륙선이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까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경제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북한이 아무런 호응이 없다는 게 이게 착공을 해서 완공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있을 다른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남북이 힘을 합쳐서 서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빠른 속도로 또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북한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고 또 남과 북을 연결하는 문제에서는 유엔의 제재 문제가 걸려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이제 서두는 것은 이것은 남쪽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적어도 고성까지 갈 수 있는 것, 고성 제진력은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이제 북쪽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 어차피 남북을 연결했을 때 우리가 101km는 우리가 연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미리 준비를 하자.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저께부터 김현철 통일부 장관 얘기는 한반도에 이 빅 뉴딜로 하자. 가뜩이나 지금 고용이 굉장히 어렵고 실업자가 많은 이런 상태 또 경기도 나쁜 상태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으로 하게 되면 약 2조 8천억 정도를 들여서 SOC 사업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약 한 4, 5년 정도는 걸릴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 있지만은 그러나 당장에는 그거 연결을 함으로 해서 관광 산업 외에는 크게 지금 철도 연결에 경제적인 실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남북 관계의 진전 속도에 따라서 그 경제적 성과도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철도 문제 좀 짚어봤고요. 지금 4월 소비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지출 전망, 임금 수준 전망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수치 어떻게 되는지
있는지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한국은행에서 CCSI라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이 소비자 상태의 조사에 관한 가장 조사 대상이 많고 또 정확한 통계입니다. 여기 지금 소비 심리 지수가 70.8로 나왔거든요. 이 지수는 100이 나왔을 때 지난달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려 30% 정도가 소비가 악화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절대 수준으로 봐서도 이 70이라는 숫자는 한국은행이 CCSI 지표를 만든 지 이게 2007년도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나쁜 가장 나빴던 게 2008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죠. 그때에 거의 비견될 정도로 사람들이 소비하지도 않고 또 앞으로 자신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고 형편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국민 소득, GDP에 미치는 큰 영향, 약 50% 차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CCSI 지수의 하락은 향후 경기를 상당히 어둡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불안한 조짐이죠. 예. 그리고 집값 하락에 대한 전망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정부가 파리 대책을 발표했을 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때 그 낙폭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래량도 반토막이 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CCSI 한국은행의 소비자 경기 조사 중에도 이 부동산 가격 전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상당히 정확한데 그게 98로 나타났거든요. 이 대목도 이제 100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드디어 전체 국민들이 앞으로의 주택 가격이 지금 주택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라는 데서 큰 변화입니다. 네. 그러나 그 폭이 지금 보시다시피 98이에요. 98은 100보다도 2포인트 정도 낮지 96,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 소비는 약 30%포인트가 낮은 70 정도로 떨어지는데 여전히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이런 대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는 네. 지금 각 지역의 가격 하락이 상당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래가 절벽이 돼서 아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을 차지해줘야 통계로서의 유의한 의미가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심리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런 정도지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이라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대세 하락의 초입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세 하락의 초입 단계.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그 98이라고 하셨는데 96포인트. 96입니다. 요걸 예. 정정을 해드리고요. 예. 자, 유가 얘기 잠깐 나눠보면 사실 뭐 지난주 상황 거의 V자형 곡선을 치면서 바닥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다시 또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글쎄요.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국제 유가가 또 많이 떨어졌는데 약 25%가량 하락을 했어요. WTI, 미국의 기준 유가인 서부 텍사스 기준입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뉴욕 증시의 가장 유력한 진단은 이 쿠싱에 있는 바로 이 석유 저장소 오클라호마 지역이라고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가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미국의 원유가 대부분 나는데 그 텍사스 주 바로 위 오른쪽에 오클라호마주 쿠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 쿠싱의 재고 지수를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서 경제 지표로도 삼고 있습니다. 약 8천만 배럴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데요.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저장 개수가 올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향후 국제 유가를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차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원유가 생산이 되면 저장할 공간이 없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 공간입니다. 약 한 1,500만 배럴 정도 남아있지만 그것도 이미 그 저장 공간을 다른 도매업자에게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제 유가가 서로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석유를 사용하겠다, 원유를 사용하겠다는 수요가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저장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가 폭락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마구 팔자로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장 공간이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걸 탱크톱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 주가도 이에 따라서 좀 어려워지는데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기준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 지금 증시도
장중이긴 합니다만 지금 혼조세인데 상승 출발했단 말이죠. 네. 이런 좀 비대칭적인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요, 지금의 유가 하락은 네. 하락폭은 20%라고 25%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금액으로 본 하락폭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약 16배럴당 16불에서 14불 정도 떨어진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국제 유가 자체가 워낙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서로 퍼센트로는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뉴욕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종래에 배럴당 60불, 70불 올라갔을 때 25%하고는 상상하기 단순 비교가 좀 어려운 것이고요. 또 지금 미국에서는 국제 유가보다도 코로나 전국으로 마비됐던 경제 활동이 완전 중단이 됐었거든요. 우리보다 예. 훨씬 더 심각하게 스탑이 됐습니다. 그 상태가 이제 서서히 재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지금 연준이 푼 돈에 대한 이 유동성 효과. 연준은 이번 주에도 또 한 번 FOMC를 엽니다마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거의 유동성 장세가 지배하는 그런 어떤 뉴욕 증시 상황이 아닌가. 예. 뭐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국제 유가에는 크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예. 자,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3차 추경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2차 추경은 내일 본회의에서 좀 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요. 예. 앞으로 정부의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지금 2차 추경이 이제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그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뭐 전체적으로는 10조가 좀 넘지만 국회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규모는 4조, 3조 네. 5천억에서 4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은 빠르면 내일 중으로 빅딜, 대타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3차 추경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특히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해서 20조의 펀드를 만든다. 또 이 고용 절벽에 맞추어서 실업 대란을 막는 데 국가가 앞장서겠다. 한마디로 한반도 이 새로운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네. 53년 만에 세 번째 추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만은 사실 추경을 어차피 하는 추경이라면 네. 지금은 좀 속도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가장 나쁠 것으로 보이는 주가 2, 4분기예요. 2, 4분기라는 게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라는 겁니다. 예. 물론 3, 4분기 되면 경제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지만 2, 4분기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꺼져버리면 그때 피해를 나중에 수습하는데 비용이 더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3차 추경도 한다면 좀 더 빨리 속도전으로 해서 2, 4분기에 경제 파국을 좀 막는 데 유효하게 쓰는 재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